아 이거 유명인인데 저희 웬만하면 유명인 사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비가 좀 걸려갖고 정치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는데 지드래곤 마약 사건 관련된 기사가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사건 마약 음성에도 500억 광고 위약금 폭탄 만나. 이거 딱 변호사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빅뱅의 지드래곤 원래 권지용 씨죠. 네. 나이 많으시네 35이신데 최종 무혐의를 받더라도 광고주에게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광고 모델로 기용한 업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하이엔드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데요. 2016년 아시아 남성 최초로 샤넬 앰베서더로 발탁돼서 7년째 저도 본 적인데 샤넬의 남자로 활동 중이고요. 활동 공백기에도 각종 샤넬 행사에 초대해 자리를 빛내거나 SNS나 공항 패션에서도 인간 샤넬 이퀄 지드래곤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5월 초엔 싱가포르 타이거 맥주 유명하잖아요. 거기하고 BMW SUV인 뉴 XM 앰버서더로도 발탁됐고요. 뉴 XM 출시 행사장에서 등장해 대대적 홍보 행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고업계 관계자가 이제 익명으로 얘기한 건데 지드래곤이 타이거 맥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돼 받은 모델료는 약 50억 원이라고 이게 실액수인가 봐요. 야, 어떻게 50억? 1년이겠죠. 예. 아니면 저희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 어우, 1년이겠죠. 보통 이 정도의 탑스타니까. 야, 대박이다. 예. 그죠? 와.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를 받더라도 업체 이미지 훼손들을 문제 삼아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2~3배로 브랜드랑 위약금은 100에서 150원 정도 추정된다고 하고요. 위약금 갈등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모델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피해란 얘기네요. 네. 그리고 와. 이게 근데 가능해요? 소송이요? 이런 소송 많아요. 왜냐하면 많아요? 그 광고 계약을 할 때 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뭔가 사회적 무리 이런 네. 조항이 있는 경우가 거의 아, 대부분이에요. 사회적 예, 무리. 근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 뭐 예를 들어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지, 최종적으로 그게 유죄가 아니더라도 그거 자체 수사만 받았더라도 뭐 사회적 무리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막 시끌벅적한 그 수사 요 정도만 돼도 그 광고 계약에서는 좀 이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볼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광고는 예, 이미지죠. 이 그래서 자체가. 그 모델의 이미지가 사실 그 제품의 이미지와도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 지드래곤이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약서는 아마 절대로 공개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뭐 모델료 50억 원도 알 수 없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타이거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샤넬도 있고 뭐 BMW도 있고 되게 유명한 광고의 유명한 제품의 광고 모델일 텐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한다면 사실은 그 위약금이 꽤 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계약금보다는 위약금을 많이 설정을 해놔요. 아, 몇 배를 해나요? 예, 2배 이상은 보통 해놓는데 경우에 따라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아마 달라질 텐데 이거는 사실 GD와 이 광고 업체만 알 수 있겠죠. 예, 그럼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게 가설인데 네. 경찰이 그 마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네. 진술만 가지고 이제 수사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비판적으로. 그러면 GD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이렇게 직접 뭐 마약 투약자를 뭐 만났다던가 뭐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업소를 몇 번 출입을 했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 지금 수사 선상에 올른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는 답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일단은 반영이 이 될것 같으세요? 사건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사실 네. 언론에 나온 게 전부인지도 네. 우리가 알 수 없고 네. 또 이게
마약 음성 나왔다 그래서 다 마약 혐의를 벗어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사실은. 않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만약에 정말로 G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GD도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모델 관련해서는. 근데 어쨌든 광고업계나 이제 그 GD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 쪽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그래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별도로. 네, 네. 근데 아마 시끄럽게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각자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각자, 그렇게 해요. 각자 네, 보통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러면 뭐 위약금이라도 얼마간이라도 이렇게 좀 주고 이제 반환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합의하는 있겠고, 거라는 예, 얘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금전적 손해가 안 예. 발생하게.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도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타이거 맥주뿐만 아니라 BMW 그렇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대로고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유튜브하고 SNS 관련된 광고물을 다 내리거나 비공개로 차단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출석 당시에는 이 BMW를 타고 갔다. GD가 이거 어떻게 되나? 좀 이렇게 당당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자기가 광고하는 그 업체의 자동차를 타고 감으로써 네. 자기는 좀 당당하다는 거를 광고주에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석도 네,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역으로 BMW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을까요? 왜 마약 사건 수사받으러 네. 왔는데 우리 차를 타고 가지 이러고. 그래도 그 어떤 좀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네. 좀 안 좋은 이슈로 이렇게 조금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네. 네거티브처럼 해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꽤나 홍보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출두하던 GD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됐기 거의 때문에 생존가격까지 입었던 옷차림, 네, 뭐, 네. 뭐 구두, 뭐 차량 다 화제가 됐기 때문에 꽤나 알리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홍보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진행에 대해서 또 기사에 나왔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업소의 A 씨라는 여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선균 씨하고 지드래곤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드래곤은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이시약 검사에 의해서 국과수의 모발 손발톱 전밀 감정에도 모두 음성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실장 A 씨가 최근에 이게 요즘 기사가 새로 나온 건데요. 지드래곤 관련 진술을 번복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은 그 사람이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예, 뭐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진술 번복했으면 되게 힘들겠네요. 쉽지 않죠. 이거에 대한 또 분석이 필요하네. 네. 진술 번복했다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요. 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랬을까?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원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얘기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네. 거의 뭐 근데 물적 진술을 증거도 없는데. 번복한 거에 대한 어떤 좀 네. 설득력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막연히 A라고 했다가 갑자기 A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왜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은 왜 이 진술을 바꾸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이제 들여다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마약 상급 투약 사범들이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건 저도 아는데 맞아요. 이 지금 실장도 참 문제인 게 열어 죽였다 열어 살렸다 하니까는 이것도 참 그런 것 같고 또 경찰 입장에서 제가 경찰 뭐 잘 나쁘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섣불리 공개를 해가지고 그죠. 이게 너무 빨리 공개가 됐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빨리 공개가 된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은 뭐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공개를 생각이에요. 하든가 아니면 네. 좀 조용하게 조사하다가 뭐 혐의가 그렇게 해야 나온다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사실은 최초 출두하기도 전에 최초 조사받기도 전에 이게 언론에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만약에 이 두 사람 다 아닌 걸로 무혐의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인 그 피해를 떠나서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이런 것도 되게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사건 특히 유명인이 연루됐을 때는 네. 더욱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네. 이거를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어쩌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저도 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수사관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교육할 때 얘기가 이 사람 혐의가 완전히 포착되거나 이 사람이 죄가 완전히 없다고 네. 거의 봤을 때 마지막으로 소환하는 게 네. 기본이다. 이건 원칙으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게 지금 떠벌려 놔버려가지고 수사 뭐 말미나 이제 종결이 네. 되면 어느 정도 누가 잘못했는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네. 떠들어대가지고 참 이게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지도래곤하고 이성균이 사건은 뭐 사생활 부분은 뭐 네. 나머지는 다른 사람 평가하더라도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